관광산업에 대한 활동거리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지역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묶어서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지역 특화 콘텐츠가 필요하다. 전통 역사, 문화, 인물, 이야기, 자연 활동들 이런 로컬을 기반으로 한 그런 콘텐츠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간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노래랑 퍼포먼스들이 있어야지 외부에서 봤을 때, 관광객들이 봤을 때 이것들 쉽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그리고 여기 어디에 가면 특정 지역에 가면 꼭 이런 건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좀 뼈아프게 좀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인데요. 이런 모방하는 거, 쉽게 이제 유행은 쫓을 수 있으나 그런 어떤 콘텐츠를 직접 따라하고 어디를 가든지 꼭 보게 되는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게 돼 있어서 이런 모방에 대해서는 지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나. 이거는 저희들 스스로에게도 반성의 지점까지도 좀 생각해보는 저는 그런 고민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걸 좀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오는데요. 저번에 이광선 형님께서 해주셨는데 이런 관광사랑 관련해서 포럼이나 세미나 그리고 또 장시간 동안 내겨지는 행커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금의 시장의 소비자를 연구하고 지역의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고 어떤 지역 콘텐츠의 공동 연구라든지 어떤 교류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문화예술 작은 형태의 어떤 서로 협업이라든지 아니면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그런 보다 내밀하고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교류하지 않고 또 공부하지 않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지역 경제타고 효과 조사인데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전라북도도 그렇고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완주도 그렇고 지금 여기 있는 전주시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 문화예술 정책이 지금 대변화가 예고되고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돈 중심으로 이제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문화예술, 그러니까 향후의 개념에서 창작의 순수 창작에서 그걸 봤을 때 이런 영역의 예술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충분한 어떤 영향력,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환산됐을 때 충분한 효과를 저는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그런 연구는 지금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이제 그런 자료가 있다고 나오는데 국내 생산 유가 효과 796억 원, 전국 내 생산 효과 531억 원, 고용 창출 효과 1,054명, 부가가치 293억, 전국 내 203억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역 축제나 어떤 지역 행사 한번 열릴 때 거기에 따라붙는 관련한 종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 행사를 기획하는 기획자가 있고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 참가자 그리고 어떤 이 행사를 준비하는 문양 관련자들, 조명 다양하게 충분히 이 자체가 지역 산업에 이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인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쟤네들 그냥 먹고 노는 데 쓰고 만다 이런 것들로 지금 치부하고 되게 이 문화예술 향후 자체만으로 되게 낮게 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활동 영역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관광예술 그런 문화관광 예술이 이제 산업화에 넘어갈 때 있어서도 제대로 된 발전이 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지역문화에서 협동거들 지역 축제 참여 방안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치열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민감한 부분도 있고 약간 상처를 많이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게 이 축제 운영에 있어서 이제 재선위원회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재선위원회 선정 기준이나 어떤 선정된 재선위원들의 전문성 그리고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의 구성교육에 있어서도 이것도 좀 안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실제 지역 현장에서 어떤
특정한 팀이 작용을 해서 재정인들이 선정되고 도대체 이분들이 뭐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이제 재정인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어떤 지역 콘텐츠에 있어서도 어떤 물론 이제 외부의 이제 관객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들을 이제 외부에서 끌어오기도 해서 이제 지역 오히려 콘텐츠들이 이제 배제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제 약간 그런 문제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그 방법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이제 축제 기획에 대한 공모진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역 활동가, 주민 공동체, 어떤 청년 활동가든지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어떤 이런 공모전 형태로서 이 축제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형태 그런 서포터적 활동을 통해서 직접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드는 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축제 모니터링단 작곡 참여인데요. 이런 축제에 이제 배제되었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공식적인 모니터링단이든 아니면 비공식적인 모니터링단이 되어가지고 어떤 지역 축제에 들어 직접 참여해서 뭐가 문제고 어떤 것들을 분석해보고 이걸 개선할 점들을 저는 공론화시키고 사람들이 그 알리는 것이 저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말 그대로 활용시키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어떤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이제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를 자생을 위한 제도 정책인데요. 이 부분 좀 되게 많기도 하고 지역마다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정읍에 이제 이영사님께서 이제 해주는데 이제 정읍에서 이제 실제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정읍 상황에서는 지역문화예술 활동가들에 대한 누가인지를 알 수가 없다. 이제 생활문화예술, 전문문화예술들이 이제 섞여 있고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활동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야를 구분해서 이분들 활동 영역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거는 있는 의견입니다. 부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그 사례자분들께서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신진 그 활동가분도 있으시고 기관 담당자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기획자분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신진 그 활동가분들이 얘기해 주신 건데 이분께서는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또 활동 예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부안에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 일산에 이제 권순표님께서는 이제 같이 오신 활동가분이 양희원님께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준 것 같은데 정보 지원 사업자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 종교벤처기업부고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하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에게 어떤 정부의 자원을 활용해주고 연령의 기준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해 보시라는 것들이 있고,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문화예술 관련해서 이제 창업을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지역에서 먹고 살아보자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해보니까 인제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고 많이 보이는 게 뭐냐면은 제가 느꼈던 겁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창업 포럼 담당자들 이제 문화예술로 이제 만약에 기반으로 창업한다고 했을 때 이 창업 포럼 담당자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돈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업을 하지? 하는 그런 태도로 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그 창업하는 사람들의 그런 배려나 기본적인 인식이 안 됐어요. 그래서 태도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쉽게 불량하고 그리고 어떤 창작자분들께서 이제 사업으로 끼어들 때는 그런 어떤 그 사고 체계가 조금 다르잖아요. 약간 그 내구조가 좀 다르다고 하죠. 예술가의 그 구조와 어떤 우리가 분류를 할 때 그런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좀 기다릴 수도 알아야 되고 이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못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창업 프로그램이 이어졌을 때 프로그램 담당자가 쌓아가지고 내 사업이 본질이 흐트러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목표하게 됐습니다. 기존의 창업자층들이 뭐냐면은 단순히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양성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제 마지막 끈건이 이제 2017년도에 마지막 그런 창업 정책에 올라타서 그때까지만 해서 저는 이제 지원 프로그램에서 좀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이 엄청 잘 나왔습니다. 대출을 했는데 그게 이제 저는 법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지금은 되게 어려워졌죠.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남발합니다. 지금은 되게 풀었지만은 되게 창업포럼 남발하다 보니까 실패 사례가 굉장히 많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허덕이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의무 교육 기관을 좀 더 교육기관을 좀 양질을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런 교육 훈련비를 지급한다거나 또는 편성시키는 거. 저희도 그런 그 교육 훈련비가 받았었는데 중식비하고 교통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6-7시간 교육을 들으면은 한 15,000원, 2만원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교육을 들으라는 것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교육을 들으면서 충분히 기반되고 그리고 또 느꼈던 거는 되게 그 창업 프로그램들이 되게 단순하게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사업 계획서 잘 쓰는 거, PT 이쁘게 만드는 거, 그 이상 그래도 없습니다. 뭐 기업가도 하는데 실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내 제품을 말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노하우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얻기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나 연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분들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돈을 많이 주서라든지 그런 분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연결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익산시나 뭐 전라북도 이런 지역이 발전을 하려면 김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체류형 그런 거가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장기간 머무르는 것도 좋지만 잠깐 와서 일과 휴식을 경험하는 워케이션 이런 거나 레지던시 같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0, 50대는 예전보다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 많으시고 또 그들도 충분히 조금 어떤 생각의 틀을 깨기만 한다면 성향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또는 그들이 주체가 되는 예술이나 관광 산업을 또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지역에 있는 대표 축제들이 한두 개씩 다 있다고 알고 있고 정업도 기초초 축제, 정업사 문화제, 벚꽃 축제 이렇게 있는데요. 2차를 하게 되면 외부 업체들이 항상 진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뭐 그거는 지역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외부 업체를 찾는다라고 하는 상관없지만 적어도 2차를 해서 외부 업체가 그 사업을 가져가게 되면 총괄적인 부분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쓰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걸 제도화해서 아예 처음부터 잘 단속에 총괄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예술 축제 기획자, 예술 문화 기획자가 참여를 하야 돼서 그런 부분을 보고 싶었고요. 청년들은 그 인구 정책에 어떻게 보면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청년들은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그 지역을 찾거든요. 근데 그 꿈이 한계에 다다르는 게 그걸 느끼게 되면 그 지역에 더 이상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청년들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라는 게 내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걸 느끼게 된다면 뭔가 다시 공부를 하고 하겠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런 무슨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치적인 영향이라든지 그런 거에 만약에 한계를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 아 여기는 발전이 없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아마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 민간단체 지원금에 대한 심사 기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이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친구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 참고로 부안단체라는 직원은 아니고 다른 단체 그것도 타 지역에 있는 한번 이 전문가한테 제가 얘기를 한번 이렇게 조언을 이렇게 구해서 그런 취합을 한번 좀 해봤었거든요. 그 심사 기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저희도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뭐 전문문화 관광재단에서 하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 보면 이 지원을 받았던 단체들, 뭐 예를 들면 인력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여러 그런 사업들에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단체들이 계속 받아요. 물론 뭐 신규 단체들이 한두 군데가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신규로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하고 싶은 단체라든지
청년이 활동가들이 내가 사업자 계획서를 넣었을 때 떨어졌으면 이게 왜 떨어졌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포인트를 못 두고 있는지를 누군가가 좀 멘토링을 해준다라든지 그게 재단 측에서 실질적인 그 서류를 받는 재단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진행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는 뭔가 좀 개선된 사업 계획서를 분명히 제출을 할 수 있을 건데 떨어졌습니다. 근데 보면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 단체들은 계속 2명, 3명씩 계속 그 인력 지원들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청년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좀 한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에서는 무슨 축제나 이런 것들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분명히 어디 기획사가 큰 단체라든지 뭐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 맡기는데 이런 것 또한 하나의 좀 방안으로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기획사에서 지역 프로그램을 어떤 것들을 집어넣어서 지역 참여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비율을 짚고 어떠한 행사, 어떠한 기획을 하겠습니다라는 주민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청회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토론회, 발표회 정도 식으로 이렇게 좀 보고회 정도 이런 거를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한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 진행이 됐었을 때 독단적으로 기획사에서 무슨 이렇게 실적 기준만을 따지지 않는 그런 지역에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발전적인 좀 이런 행사나 그런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역 면 단위별로 7개 읍면이 있거든요, 장수에. 그럼 7개 읍면을 쪼개요. 쪼개서 그 면 단위별로 특색을 알아보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가 있는 날이나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공연자들이나 연주자분들이 20명에서 한 10명 정도 오시거나 그 단체전을 할 경우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는 고냉지 배추가 되게 유명해요, 저희 마을에. 그러면 그 컨셉으로 전시회를 열어요. 그럼 거기 어떤 작가분들이 김치를 100포기씩 사가줘요. 그리고 공연을 하러 오시는 공연자들 한 20분들이 오시면 그 마을에서 사과를 몇십 박스씩 주문하고 가세요. 약간 의도를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좀 패키지로 묶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분들 호흡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김장철도 되게 바빴어요. 그런데 얼른 막 뛰어오세요. 그래서 되게 호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먹을 것도 이제 물론 이렇게 무료로 주시긴 하시는데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도 되더라고요. 문화부터 저는 이게 이제 전국의 문화부터 필요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부터 계산해서 전라북도 문화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문화포털을 만들어서 가장 잘하고 있는 데가 제주인 물다라고 제주 문화포털이 상당히 잘하는 편이에요. 오픈 플랫폼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등록하면 되고 또 거기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와 문화예술 활동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이나 사업의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라북도 문화공단이 앞으로 지역문화진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문화 포털 사업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 두 번째는 조별님께서 문화예술 기반 창업자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현재는 이 사업이 문화예술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다 중기청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기청의 창업지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문화예술의 특성이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문화진흥법에도 지역문화 활성화라고 하는 게 있고 거기 안에 보면 지역문화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역 차원의 이러한 문화예술 기반의 창업 지원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에는 사실 한국문화예술경영기관이 있어서 이런 기능을 일정하게 담당을 하고 있지만 지역은 이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별도의 기구가 없어서 못한다면 제가 볼 때는 문화공단 지역에는 지역문화재단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청년 창업의 중심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어떤 창업 자체가 사업화시키고 돈을 벌자는 행위인데 문화예술 기반으로
창업을 한다는 건 사실상 하늘의 별따기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경쟁력을 갖추고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시시각각 다투는 저는 고도화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점수를 산정하고, 물론 그 기본 교육을 해주는 건 너무 좋은 취지인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실무적인 이런 청년들에게 실무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험 단계를 거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첫 단계별로 좀 촘촘한 기회를 통해서 거쳐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어떤 내가 사업 계획을 구상했을 때 이게 좀 미비하면 좀 더 쉽게 대처할 수 있게 좀 리인하게 대처한다고 그러죠. 좀 더 사업도 구상해보고 이런저런 테스트 과정들이 있어야만 사업의 끝발을 갈 수도 있는 건데요. 단 한 번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10번 사업을 시도하고 이제 마지막 찬스에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청년들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주변에서 청년들이 창업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또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들에게 더 좀 희망 고문처럼. 네. 아까 선생님께서는 사업을 잘 영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또한 너무 대단한 거라 생각을 해서, 이게 그 문화예술 기반 창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화예술 창업하시는 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화예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가치 있잖아요. 이 공공재적 가치를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업이라고 하는 경제적 가치를 상승해야 하는데, 나는 공공재적 가치 할 수 있으니까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가려면은 그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의 상승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또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적 가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하다 보면 이게 충돌할 때 문화예술가들은 자기가 어떻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공공적 가치를 만들었으면 자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끝나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만들어낼 수 없죠. 공공적 가치가 재생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비즈니스 모델로서 끝난 거거든요. 그건 원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실패하고 끝난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문화예술가들이 이 산업적인 측면에 접근을 할 때는 완전히 다른 마인드에 대한 교육이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대부분 다 계속 공공재적 가치에 대한 그 문제가 집중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VC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투자자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실험 성공 모델을 만들고,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그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대부분 다 문화예술가들이 몰라요. 이런 어떤 그런 접근에 대한 것들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재단 쪽에서 조금 그런 역할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문화예술가들이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의 다양한 그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이렇게 열어주는 거,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